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6천 고지가 눈앞입니다. 삼성전자는 20만 전자, SK하이닉스는 100만 닉스를 뚫었습니다. 미국의 AI발 경제 위기설이 오히려 국내 코스피에선 호재로 작용을 했다는데요. 첫 소식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5,969.64,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6천 코스피를 눈앞에 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두 축이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장이 열리자마자 상승세로 시작해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는 3.63% 올라 사상 처음 20만 원의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도 5.58% 오른 100만 5천 원에 마감해 이른바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를 기록했습니다. 특정 종목뿐만 아니라 상장지수 펀드, ETF 시장에 자금이 2조 넘게 쏟아지면서 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걸로 평가됩니다. 특히 전일 뉴욕 증시는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1%대로 떨어지는 등 하락세인데도 우리 증시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주목할 점입니다. 미국 증시는 AI 버블 우려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전 세계에 투자를 받는 입장이어서 호재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AI 투자에 대한 두려움에 이제 주식을 좀 팔았다고 치면은 우리나라는 그 AI 투자를 하는 수혜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대형 반도체주의 상승 여력이 남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이 날개를 단 주가, 상법을 개정하면 더 오를까요? 내일 본회의에서 이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 주가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사주,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 주식을 새로 산 건 소각, 없어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자산가치 1,000원짜리 기업이 있습니다. 자사주로 기업이 20주, 투자자가 80주 갖고 있다면 한 주 가치 10원이죠. 그런데 이 자사주 산 20주를 소각,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80주만 남죠. 가치는 그대로 1,000원. 그렇다면 한 주의 가치가 10원에서 12.5원으로 오릅니다. 주식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앉아서 그냥 내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주가는 더 오르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반대를 하는 걸까요?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여당은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유통 주식수가 줄어 주당 순이익이 상승하는 실질적인 주주가치 제고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법안에 따르면 회사가 새로 사들인 자사주는 1년 이내 없애야 하고 기존 자사주는 법 시행 1년 6개월 안에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어기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주당은 세 차례 상법 개정안 완성으로 코스피 7천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적대적 인수합병을 노린 기업 사냥꾼들로부터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식 내려가면 자사주 같은 거 사가지고 주가를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단편적인 하나의 기업 목을 쪼는 정책이다 이렇게. 3차 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이 끝나는 내일 오후 표결에 붙여져 통과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지원입니다. 아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오른 거 전해드렸는데요. 회사들 살펴보니까 이 자사주 이미 판 기업도 있고 아직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들 분위기는 어떨까요? 일단 연일 불장인 주식시장엔 호재로 꼽힙니다. 이어서 장호림 기자입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코스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나옵니다. 통상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어 주주 이익이 높아지는 효과를 봤다는 겁니다. 소각에 대한 부분까지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거고 그게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 임팩트가 있거든요. 이미 삼성전자는 지난해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했고 SK하이닉스 역시 지난달 말 12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했습니다.
금융권과 증권사 등 50여 개 기업들도 줄줄이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며 주가가 오른 상황. 기업들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사주 소각에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렵고 인수합병 등 주요 사안에 있어서 신속한 결정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호 지분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총수 일가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업계 관계자는 경영권이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어 결국 지주나 총수가 있는 기업들만 불리해지는 구조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후림입니다. 공천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강 의원의 친정인 이 민주당에서 최소 3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섭니다. 김경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요청합니다.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속속 투표소를 향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추경호 의원에 이어 이번 국회 세 번째 체포동의안 통과입니다. 263명 표결 참여에 체포동의안 찬성 164표, 민주당에서도 다수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명 투표라 정확한 숫자를 알 순 없지만 야당 의원들이 모두 표결에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 31표의 찬성표가 민주당에서 나온 걸로 추정됩니다. 표결 직후 한 민주당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측면도 있지만 사안이 엄중해 만약 부결됐다면 역풍이 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여당의 제19 감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종호 의원은 부결표 87표는 민주당에서 나온 걸로 보이는데 한심하다며 사법 시스템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강선우 의원의 운명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엔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국회에 선 김 의원 돈 건넬 때마다 돌려줬다면서 울컥했습니다. 이어서 최주현 기자입니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선 강선우 무소속 의원.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을 부인하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계속 돈을 건넸다며 자신은 줄 때마다 매번 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습니다. 5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오늘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 구속 여부는 법원 구속심사에서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무부에서 관련 서류가 오는 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일정을 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권성동 추경호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 5일 만에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강 의원도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을 전망입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시의원과 같은 날 심사를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강 의원과 1억 원에 대해 대화를 나눈 김병기 무소속 의원도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무기명 투표라 김 의원이 찬반 어느 쪽에 표를 던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도 오는 26일과 27일 공천헌금 의혹 등 13개 의혹에 대해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무소속 출마설 나오고 있죠. 내일부터 지방 행보도 시작하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한 전 대표가 출마를 한다면 승리할 전략을 짜겠다고 밝혔습니다. 배현진 의원 징계 취소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할 일 없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 후보로 재보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묻자 필승 전략을 짜겠다고 했습니다. 출마하게 된다면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선거를
전략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전 대표의 재입당이나 선거 연대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사실상 정면 승부 의지를 밝힌 겁니다. 한 전 대표도 내일부터 사흘 동안 대구 민심 경청 행보를 시작합니다. 이어 부산도 방문합니다. 한 전 대표는 대구나 부산 등에서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친한계 관계자는 지역구는 결정된 바 없지만 재보선 출마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현장에서 보수의 대안 세력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 대표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취소 논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배현진 의원에 대한 제명 취소는 우리 당에서 이제 다시 거론하거나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배 의원은 채널A에 유튜버 고성국 씨 건은 재심을 신청해도 왜 묵히고 있는지 형평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장동혁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직격탄이 날렸습니다. 오 시장, 이 TK 빼고 다 지게 생겼다고 했죠. 장 대표 그런 절망적인 전망이 민주당이 호응하는 거라며 오 시장 지지율 고민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오 시장 측 반응까지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진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전략에 호응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을 당이 계속 견제한다고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는 TK 지역 외에는 거의 가능성이 희박할 겁니다. 민주당은 대구 경북을 빼고 우리는 다 승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대구 경북 빼고 다 지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선거를 치러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 시장의 경쟁력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 우리 당의 지지율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여론조사에서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제론과 지금 현역 단체장의 지지율을 놓고 본다면 고민도 함께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 시장 측은 장 대표가 말한 그런 여론조사 데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열흘 전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2%, 여당 견제로는 39%로 오 시장의 가상 양자 대결 지지율인 36%, 39%와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 지역 통합이라는 게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국이 세 곳 다 뭔가 될 듯 하더니 본회의에 올라가는 건 광주 전남 통합특별법 한 건입니다. 대전 충남과 대구 경북 통합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혜주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찬성 11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 충남 대구 경북 통합법도 함께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졸속이고 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실질적인 제대로 된 통합도 안 하는 이런 행정통합법은 왜 밀어붙입니까? 대전 충남 지역 국민의힘 인사들은 국회를 찾아 통합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전 충남 강제합병 결사 반대한다! 매년 5조 원 지원 수준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재정 권한을 이양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입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합 지역에만 과도한 권한을 주는 건 국가 균형 발전이란 목표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옵니다. 오늘 열린 비공개 일총에서 통합에 찬성하는 대구 지역구 주호영 의원이 반발하며 송원석 원내대표와 충돌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행정구역 통합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며 무리하지 말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전한길 씨 주도로 열릴 예정이던 이 3.1절 기념 음악회 행사. 앞서 출연진이 줄줄이 하차했는데 행사 장소도 새로 찾아야 합니다. 일산 킨텍스가 행사 성격을 문제 삼고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전한길 씨는 이 김동연 경기지사의 외압 때문이라며 반발했는데 김 지사 강경합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3.1절 다음 날 전한길 씨 주도로 열릴 예정이었던 음악회 장소 대관이 취소됐습니다. 행사장을 빌려주기로 한 킨텍스 종합전시장 측에서 계약 체결 불가를 통보한 겁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어제 이민우 킨텍스 대표에게 전화로 대관 취소를 요청한 뒤였습니다. 극우적인 정책인 집회를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어서 경기지사로서 우리 킨텍 사장에게 아주 강력하게 취소했으면 좋겠다. 킨텍스는 행사 주최 측에 행사 명칭과 성격이 신청 내용과는 다른 행사로 판단된다며 사회 질서 및 공익에 반하는 행사를 열 수 없다는 자체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계약금도 돌려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앞서 이 행사 출연진과 사회자는 행사 성격을 몰랐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잇따라 행사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 씨는 김 지사의 외압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다며 반발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 재난길에 그래 드렸습니까? 전 씨는 서울에서 행사 장소를 새로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이렇게 손을 흔들지 않으면 시내버스가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데요. 난폭 운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악명 높은 지역 시내버스를 현장 카메라 배준석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여기선 이게 룰이랍니다. 탈 거면 열심히 흔들라는 겁니다. 시내버스가 택시요, 택시. 타 지역도다. 손 흔드는 건 택시뿐이 없지. 택시처럼 흔들어야지 좀 탈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손 들어야지. 손 흔들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요. 버스는 정류장에 꼭 서라고 이런 장치도 설치했습니다. 시내 버스. 운만 띄어도 시민들은 할 말이 많아 보였습니다. 손 들어야죠. 탈락이네. 천안만 좀 유독 그래요. 아 그래요? 모르겠는데. 다른 무조건 사야? 그래요? 진심이라고 그거 험악하다 쓴다든가 브레이크 같은 거. 사람들이 휘청할 정도로 막 난폭하게 운전하는 친구들. 이따 타실 때도 흔들 예정이세요? 저도 이제 저 버스를 타보려는데 버스 2대가 그냥 가버립니다. 취재진은 사흘간 낮밤으로 버스만 탔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기록입니다. 출근길 만원 버스였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종합터미널, 다음 정류장은 신고 경남 아파트 입구입니다. 어떻게 괜찮으세요? 할머니 막 넘어졌었는데 여기서 확 넘어져서 할머니 병원에 운행 중 맘대로 정류장을 건너뛰어 엉뚱한 곳에 내려야 했습니다. 여기 안에를 이렇게 회차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생략하고. 규정 속도를 상회한 과속 운행도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들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천안에 사투리 쓰듯이 서울 사투리 끌고 그런데 천안 시내는 의사 표시가 거의 90% 다 해요. 손 들어야 정상 의사 신중하게 핀토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오전에는 그런 대로 차분하게 운전을 잘하고 운전을 받아주고 손을 모르는 걸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짜증 많이 나죠. 급격히 늘어난 인구에 비해 교통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게 시청 설명입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고민을 가진 곳들이 꽤 있습니다. 이곳도 시청 홈페이지에 민원글이 많습니다. 여기서도 직접 타봤습니다. 시종일관 전화통화하며 버스 모는 기사, 부서질 듯한 소리를 내며 규정속도 위반에 달리는 버스도 있었습니다. 밤 시간이라 기사님이 엄청 밟으시네요. 버스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빨리 못 타고 빨리 못 내리고 그럴 때가 불편하잖아요. 타면 이렇게 뭐라 그런 줄 알아? 자기네 자가용 타고 댕겨 그런데 자가용 타고 댕겨야지 그게. 시민이 발인 시내버스에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됩니다. 우리가 돌아본 두 지역에서도 지난해에만 이만큼의 재정 지원이 투입됐습니다. 좀 더 나은 대중교통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이유 아닐까요? 빨리 간다는 욕심에서 몇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많이 그 축복 운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현장 카메라 배준석입니다. 네, 오늘 새벽 서울 강남의 은마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집에 있던 10대 딸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새벽 시간 아파트 8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창문 밖으로 시커먼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거센 화염이 소방대원들의 접근을 막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강남구 은마 아파트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주민 7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펑펑 터지는 소리가 두세 차례 들렸던 것 같아요. 유리창도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불이 난 집에 있던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큰딸이 목숨을 잃었고 어머니와 작은 딸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머니랑 따님이신 것 같은데 잠옷바람으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아이가 하나 못 낳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소방관님한테 하시는 얘기를. 경찰은 거실이나 주방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1979년 준공된 은마 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지상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에 지장을 줄 수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란입니다. 네, 앞서 보신 은마 아파트 70년대에 지어져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주택 화재로 11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모두 스프링클러가 없는 집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럼 대안은 없는 건지 김승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안 달려있는 방에 불을 내는 실험을 합니다. 아무런 소화 장비가 없는 방에선 1분도 안 돼 불길이 침대를 집어삼킵니다. 반면 천장에 원반 모양의 소화기가 달려있는 방은 1분 36초 만에 소화 분말이 강하게 쏟아지며 금세 불길이 잦아듭니다. 화염이나 고열을 감지하면 사람 개입 없이도 알아서 소화약을 뿌려주는 자동 확산 소화기입니다. 노후 건물이나 단독주택 등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에서 스프링클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부담이 없고 설치도 간단합니다. 23,000원 정도 설치하는 것도 웬만한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천장에다 매달은. 전문가들은 자동 확산 소화기 중에서도 액상형보다 분말형을 추천합니다. 아래로만 소화약제가 이제 뿌려지게 되고 이제 압력에 의해서 분말이 방 안 전체적으로 이제 도포가 되는 효과가 있고요.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주택 화재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16명. 모두 스프링클러가 없는 집에서 사망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자동 확산 소화기만 구비해도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울산의 이 아파트. 3년 동안 방치되는 사이 서서히 기울더니 지금은 거의 30cm 가까이 기운 상태입니다. 소유자들이 철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결국 지자체가 아파트를 통째로 산 뒤 허물기로 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외벽 곳곳에 금이가 균열돼 있습니다. 1층에는 콘크리트가 아예 무너져 철근까지 보입니다. 육안으로도 일부 베란다 창틀과 난간은 수평이 맞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아슬아슬합니다. 불안해가지고 이제 그층에다가 밑에가 다 썩었으니까 그럼 신고를 했는데 몇번 누르셨어요. 감사히 당하고 그냥 그층에서 기울기를 재는 장비까지 설치돼 한 달에 2번씩 측정 중입니다. 최근 측정 결과 남향으로 30cm가량 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아파트는 1984년 준공돼 3년 전 정밀 안전 진단에서 최하위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철거 대상이지만 아파트 소유주들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3년째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주하던 50세대 대부분이 이주했지만 6세대는 개인적인 이유로 아파트에서 여전히 생활 중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주를 위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차후에는 이제 또 법적인 사항에서 이제 또 강제 사항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결국 지자체는 이곳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13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매입해 철거하고 주민 커뮤니티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무속을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경찰관의 순직을 비속어의 빗대 표현에 논란이 일었죠. 결국 제작진과 해당 발언을 한 전현무 씨 측이 사과했습니다. 경찰청은 문제가 된 방송분의 삭제를 요구하고 방송 심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이 방송인 전현무 씨의 경찰 사망 원인 비하 논란 발언에 공식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사에 공식 사과와 문제가 된 장면 삭제 편집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문제의 발언은 무속인이 흉기를 든 피해자에게 공격당해 숨진 경찰관의 사망 원인을 비속어로 표현하자 공동 진행자인 전 씨가 그대로 따라 말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방송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어제 경찰직장협의회가 고인 명예를 난도질하고 경찰 공무원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전 씨 측은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작진도 제작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방송분 삭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작사가 우리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냈다며 최종 목적은 문제가 된 방송분의 삭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네, 사건을 보다 시작합니다. 사회부 서상희 사건팀장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수표 따발이 보이는데요. 저게 다 얼마입니까? 네, 수십억 대인데요. 수십억을 자랑한 30대 남성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남성의 차량 트렁크입니다. 평범한 차 같지만 예비 타이어를 보관하는 곳을 들추자 파란색 종이 따발이 나옵니다. 100만 원권 수표 뭉칩니다. 쇼핑백 안에서도요. 100만 원권 수표 따발이 보시는 것처럼 쏟아집니다. 경찰이 세어보니 모두 60억 원어치에 달했는데요. 그런데요. 이 수표 가짜였습니다. 5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죠. 30대 남성이 인쇄소를 찾아가서요. 촬영용 소품이 필요하다며 위조 수표 60억 원어치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인쇄소는요. 이 모조 수표 뒷면에 견본이라는 글자를 보시는 것처럼 새겼지만 남성은 이 부분에 인감 도장을 찍어서 진짜 수표인 것처럼 속이려 했습니다. 가짜 수표 어디에 썼을까요?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나는 청담동 산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다 이렇게 재력을 과시하며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어쩌다 잡혔을까요? 남성과 헤어진 전 연인이 위조 수표를 훔쳐서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려다가 직원의 긴급 신고로 체포됐고요. 남성도 결국 구속됐습니다. 네, 다음 사건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불길 속으로 누군가 뛰어드는데요. 네, 이달 초 충북 단양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영상을 보겠습니다. 갈대밭에요.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망설임 없이 불길로 뛰어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방금 전 상황으로 되돌려보죠. 늦은 밤 순찰차가 출동을 합니다. 양동이에 물을 담아 불을 끄는 시민의 모습이 보입니다. 출동한 경찰관들도요. 양동이에 물을 담아 연신 뿌리는데요. 순찰차에 있는 소화기도 들고 불길로 뛰어갑니다. 드디어 불길이 잦아드는데요. 빠른 대응 덕분에 근처 비닐하우스와 민가로 불이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사건도 보겠습니다. 금팔찌가 보이는데 이건 무슨 사건입니까? 시가 1억 원 100돈짜리 금팔찌를 잃어버렸다면 어떨까요? 네. 지난해 12월 경기 의정부 사패산 터널에서 100돈 금팔찌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금팔찌 주인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오늘 경찰이요,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을 찾았습니다. 이 30대 남성, 운전 중에 부부싸움이 났고 화가 나서 차고 있던 금팔찌를 창밖으로 던졌다는 겁니다. 주인이 맞는지 확인해야겠죠. 금팔찌에 금은빵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경찰이 종로 금은빵을 돌며 실제 구매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금팔찌를 주워 신고한 사람 5에서 20% 사이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상희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압박이 통한 걸까요? 집값 상승 기대감이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꺾였습니다. 이 대통령, 권력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 있다며 다시 한번 부동산을 정조준했는데요.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이 부동산이라면서 구체적인 대상도 언급했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전합니다.
사흘 만에 다시 부동산 문제를 화두로 올린 이재명 대통령. 시장에 맞서지 말란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란 말도 있다며 권력은 비정상 사회를 정상 사회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임의 대상으로 다주택자, 비거주 투자용 주택 보유자, 평당 3억 원 초고가 주택 보유자 3가지 유형을 적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도 재차 부동산을 거론했습니다. 하여튼 문제는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이 부동산 문제예요, 부동산. 농지 투기도 문제 삼았습니다. 전국 농지 중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전수조사해 강제 매각 명령 등을 하도록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농지들에 대한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돼요. 세제, 규제, 금융. 하여튼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거는 하나만하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를 측정하는 2월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6포인트 급락해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집값 상승 기대가 꺾이는 조짐이 보이자 부동산 정책 전선을 주택에서 토지까지 확대하며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영부인 잔자 여사, K-팝과 K-푸드에 푹 빠진 걸로 전해졌는데요. 방한 중에 백종원 더분코리아 대표와 깜짝 만남을 가졌는데 그 인연이 청와대 국빈 만찬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종원 더분코리아 대표 옆 한 외국인, 바로 브라질 대통령의 영부인인 잔자 여사입니다. E ele vai contar para vocês o que foi que eu ganhei agora aqui. 진이 직접 만든 이 진을 사인해서 여사님께 저한테 대신 선물 좀 전해달라고. 지난 21일 잔자 여사 측의 요청으로 깜짝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평소 K-팝과 K-푸드에 관심이 많은 잔자 여사. 백 대표와 K-푸드의 브라질 진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대표는 청와대 국빈 만찬에도 잔자 여사의 요청으로 참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찬에서 잔자 여사는 김혜경 여사가 선물한 맞춤 한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 국민술인 까샤사를 활용한 칵테일을 들고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건배, 사우지. 만찬 뒤에는 브라질산 닭고기로 만든 한국식 치킨과 생맥주를 곁들인 치맥 회동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총출동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대표가 미국 의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7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이 쿠팡의 정보 유출보단 한국이 차별적으로 대했는지 따지는 조사였습니다. 미국 의회가 어떤 안을 내놓을지 걱정인데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대표가 미 하원 법사위 비공개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Mr. Rogers, what are you going to explain today? Do you have anything to say to Korean people, to Korean customers? 앞서 미 하원 법사위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면서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로저스 대표는 끝까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What did the committee ask? What did you say today? Do you really think that Korea has discriminated? 미 법사위 대변인은 이후 절차나 미국 기업 차별 관련 입법 조치 검토 등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조사 직후 쿠팡 측은 오늘 의회 증언까지 이어진 한국 내 상황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이뤄져 더 주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의 차별적 행위에 대응하는 무역법 301조를 새로운 관세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 하원의 쿠팡 조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부과한 관세가 오늘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일단 10%로 시작했는데요. 전 세계를 향해 으름장도 났습니다. 장난을 치면 더 나쁜 결과를 받게 될 것이다. 장난을 치면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10% 관세가 한국 시간 오늘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됐습니다. 트럼프가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하긴 했지만 절차가 끝나지 않아 우선 10%로 시작된 겁니다. 이번 관세는 오는 7월 24일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트럼프는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무역 상대국들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판결을 빌미로 장난치려 한다면 더 높은 관세와 더 나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SNS에 밝힌 겁니다. 이미 관세 혜택을 받은 교역국들이 합의를 번복할 경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 확장법 232조를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대형 배터리와 주철 철제 부품, 전력망 통신 장비 등 6개 품목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각 내일 2기 취임 이후 첫 국정연설을 앞두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관세와 관련한 강경한 입장을 밝힐 걸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멕시코 전역이 불바다입니다. 최대 마약 카르텔 수장이 사살되자 조직원들이 도시 곳곳에 불을 지르며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7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 6월 월드컵이 멕시코에서도 열리는데요. 우리 축구대표팀의 경기가 예정된 곳까지 폭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성혜란 기자 보도 보시고 안희 기자 이어갑니다. 무장 괴한들이 총을 든 채 차에서 내립니다. 주유소 직원과 손님을 위협하더니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른 뒤 황급히 달아납니다. 멕시코 최대 마약 카르텔 수장 네메시오 오세게라가 사살된 뒤 카르텔 조직원들이 보복 차원에서 불을 지른 장면입니다. 보복 공격이 지나간 할리스코, 나야리트, 미초아칸, 푸에블라 등지는 전쟁터처럼 폐허로 변했습니다. 관광도시 푸에르토 바야르타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Sí, todos hay que hacer fila para comprar un agua, conseguir un agua, pero 이번 폭력 사태로 국가방위군과 조직원을 비롯해 최소 73명이 숨졌고 멕시코 정부는 병력 10,000명을 투입해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Hay más tranquilidad y hay gobierno, hay fuerzas armadas, hay gabinete de seguridad y hay mucha coordinación. 멕시코 정부는 최소 8개 주에서 벌어졌던 도로 봉쇄 등이 차츰 정상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동이 번진 과달라하라는 우리 축구대표팀의 조별리그 경기가 예정된 곳이어서 현지 한인사회와 축구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한희 기자 국제문화스포츠부 이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멕시코만의 문제는 아닌 게 홍명보호가 갈 지역이 지금 이 폭동 지역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대표팀이 이제 딱 3달 뒤면 멕시코에 집결하는데요. 공교롭게도 폭동 지역과 겹칩니다. 멕시코 지도를 보시면요. 멕시코 당국이 군사 작전을 펼쳐서 이 마약 조직의 수장을 사살한 것이 할리스코주고요. 이 과달라하라가 있는 이 할리스코주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광범위한 보복 폭동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선수들과 스태프가 모이고 또 경기도 치르는 과달라하라, 이 말씀드린 것처럼 폭동 지역입니다. 석 달이 남긴 했지만 어떨까요? 안전은 괜찮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선수들 경기 일정 한번 보실까요? 월드컵 본선에는 48개국이 진출했는데 대한민국 6월 12일과 19일 그리고 25일 차례로 본선 첫 관문인 조별리그를 치릅니다. 이 가운데 초반 2경기가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리죠. 이 과달라하라에서 예정됐던 멕시코 여자 축구리그 경기도 취소된 바 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 아까 보니까 좀 나아졌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 폭동 상황이 좀 걱정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좀 갈 수도 있는 분위기예요? 물론입니다.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이란 단체인데요. 멕시코 최대의 마약 조직입니다. 이 경쟁 조직을 배제하기 위해서 준군사 조직 정도의 중화기 무장을 하고 마약 수익을 독점하다시피 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경쟁 조직원과 경찰마저도 잔혹하게 살해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단순 마약 조직이 아닌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수백억의 현상금을 걸 정도죠. 일단 조직 수장인 엘멘초의 사살에 무력 시위를 벌인 건데 앞으로 조직이 분열되면 계파 간 총격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국이 거세게 압박할수록 저항은 더 커지고 희생자는 늘겠죠.
우리 외교부도 여행 취소와 연기를 권고했습니다. 간단치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한축구협회가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네, 축구협회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가국 입장인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대회 주최는 국제축구연맹인 FIFA고 대회 운영은 공동 개최국이 하거든요. 멕시코도 FIF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군인과 경찰 인력을 배치하게 됩니다. 이 경기장 출입 등이 가능한 AD 카드도 정해져 있어서 한국에서 보안 인력을 확충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 멕시코에서의 경기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데 고지대 경기라는 악조건 속에서 외적인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이 경기력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현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이 승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장관급에 해당하는 당 부장으로요. 이번 9차 당대회를 통해 남매가 명실상부 김정은 시대를 열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현재 기자 보도 보시고 이 북한 최고 지도자 남매 이야기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노동당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장관급 위치인데 어떤 부서를 맡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당 최고 의결기구인 정치국의 후보위원으로도 5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1988년생으로 올해 38살인 김여정은 김정은 정권 초기부터 핵심 보직을 맡았습니다. 5년 전 8차 당대회에서 직급 강등을 겪기도 했지만 역할은 여전했고 이번에 승진까지 하면서 날개를 달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혈통인 백두 혈통인 만큼 특별한 위상을 가졌다는 평가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박람 때 91살의 원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0살의 김여정에게 상석을 양보하려는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새벽 5시까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주요 대상이 김여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유일한 국정 운영의 파트너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 김여정은 김정은의 입, 대변인 업무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대남 강경 메시지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김유진 차장 나와 있습니다. 이제 향후 5년을 내다볼 수 있는 북한의 9차 당대회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눈길을 끄는 게 이 남매의 힘이 실리는 건 분명히 보이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총비서로 다시 추대됐고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승진했습니다. 명실상부 김정은 남매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가계도를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김정은과 김여정, 아버지 김정일과 어머니 고용희 사이 유일한 혈육입니다. 김정은은 1984년생, 김여정은 1988년생으로 이제 40대 전후가 됐고 3세 자식들도 쭉 키우고 있는데요. 이제 권력을 장악할 때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두 혈통 전성시대 이야기도 나오지만 지도부 세대 교체가 확실히 눈에 띄는 것도 이게 힘에 실리는 이유인 것 같아요. 네, 이번 9차 당대회를 통해서 당, 정, 군 모두 세대 교체가 되는 모습인데요. 노동당 정치국의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절반 이상이 교체됐는데 물러난 사람들을 보면 최룡해, 박정철, 리병철 모두 빨치산 2세로 대표되는 70대 고령의 인사들입니다. 김정은 시대가 선대보다 뛰어나다 이런 자신감이 반영된 조치로 보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이 북한에서 남매가 이렇게 뜬 경우가 있었습니까?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에게도 4살 어린 여동생 김경희가 있었습니다. 김경희도 김정일 위원장 집권 때 군수공업 관련 부서인 경공업부장을 지내는 등 권력 핵심에 있었죠. 다만 30살에 정치국 후보위원이 된 김여정과는 달리 김경희는 64살이 돼서야 정치국에 진입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조형 평가를 받았는데 김여정은 대남 최전선에서 대놓고 김정은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이제 승진했다면서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의 부장이 됐는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건 확실합니다. 기존에 해왔던 대로 대남 총괄 역할을 맡게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 체제 선전에 앞장서는 선전선동부장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평창 올림픽으로 익숙한 현송월이 선전선동부의 부부장이었죠. 통일부가 오늘 국제비서직이 신설된 걸로 보인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여기도 거론됩니다. 어쨌거나 명실상부 북한의 2인자 역할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2인자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딸
이 주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 당대회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김주회는 아직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당대회 부대 행사로 이어지는 열병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회의 역할 변화를 가늠할 수 있겠고요. 일각에서는 김여정이 김주회의 야심만만한 고모로서 권력 다툼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왔죠.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김여정보다 김주회가 권력에 더 가까이 있다고 보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 직계 가족이 우선이란 겁니다. 다만 김주회의 아직 어린 나이 등 변수를 감안할 때 후계 문제는 단정짓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 기자 김유진 차장이었습니다. 네,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임박한 걸까요? 미국이 항공모함을 추가 투입하며 중동의 대규모 전력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수준인데요.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에겐 철수령이 내려졌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거대한 비행갑판 위 전투기들을 빼곡히 올린 회색 군함이 항구 안으로 들어옵니다. 미 해군 최신의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입니다. 길이 약 333m로 70대 넘는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포드함은 현지 시각 어제 그리스 크레타섬 수다만 해군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동을 잇는 지중해의 전략 요충지로 미 해군과 나토의 군수보급 담당 핵심 거점으로 꼽힙니다. 추가 전력도 집결 중입니다. 이지스 구축함 2대가 이미 중동 해역으로 향했고 미 동부 해안에서 최종 훈련을 진행 중인 조지 H.W. 부시 항모전단도 조만간 중동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단일 지역에 이 정도 전력을 모은 건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각 어제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의 비필수 외교 인력과 가족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레바논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당정파 헤즈볼라의 근거지로 미국은 지난해 이란 핵시설 공습 전에도 중동 외교 공관 인력을 축소한 바 있습니다. 군사행동에 전조로 보이는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중동 정세가 긴장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미국 국방장관이 뜬금없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한밤중에 피자를 대량 주문하겠다고 언급한 건데요. 이런 말을 실없이 꺼냈을 리는 없고 어떤 의도가 담긴 건지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피자 리포트라고 적혀있는 SNS 계정입니다. 미 국방부에서 가장 가까운 한 피자집. 이른 오후 시간대에 붐비는 걸로 나옵니다. 이 계정은 지난 2024년 8월부터 미 국방부 주변의 여러 피자집들의 주문 현황을 보여주는데 이를 공습 가능성과 연결짓습니다. 국방부 직원들이 야근을 하며 피자를 대량 주문하면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할 당시 국방부 인근 피자집 주문량 폭등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냉전 시절 구소련 스파이들이 국방부 피자 배달 상황을 주시했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전설처럼 떠돕니다. 최근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많은 양의 피자를 아무 날 밤에 주문해볼까 생각해봤다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시스템 전체를 혼동시키기 위해 내가 그냥 주문하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자 주문량을 토대로 미국의 공습 시기를 예측 못하게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아이에게선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다는 말, 이럴 때 쓰는 걸까요? 중국에서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사탕처럼 포장된 폭죽을 입에 넣었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함께 있던 엄마가 자리를 뜨자 아이가 손에 쥐고 있던 무언가를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고 아이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이가 사탕인 줄 알고 입에 넣었던 건 바닥에 던지면 그 충격으로 터지는 폭죽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날아와 발길질을 합니다.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은 폭행을 피해 달아나려고 애를 씁니다. 보안 요원이 달려와 테이저건을 쏜 뒤에야 상황이 정리됩니다. 지난 19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맥클렌버그 카운티 법정에서 자신의 16살 아들을 죽인 가해자를 피해자의 아버지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는데
이날 보석 취소 심리 출석을 앞두고 법정 밖에서 분노한 피해자 아버지와 마주쳤던 겁니다. 흰 눈이 펑펑 내리는 뉴욕 타임스퀘어 한가운데 속옷에 카우보이 모자만 쓴 남성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릅니다. 타임스퀘어의 터줏대감인 속옷만 입고 사진을 찍어주는 카우보이가 폭설에도 평소처럼 맨몸으로 노래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최근 미국 북동부의 폭설로 뉴욕 시내 곳곳에 50cm 이상의 눈이 쌓였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남미 페루에선 폭우로 마을이 물바다로 변하고 폐허가 됐습니다. 수재민을 태운 군용 헬기까지 추락하면서 탑승객 15명이 모두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시커먼 흙탕물이 마을을 집어삼키듯 밀려듭니다. 주민들은 집 안으로 물이 들이치지 않도록 문을 부여잡은 채 안간힘을 씁니다. 페루 남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마을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También hemos solicitado al Ejecutivo que ponga a disposición. 주택 5,500여 채가 피해를 입었고 수재민을 태우고 이동하던 군용 헬기도 추락해 탑승객 15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주유소에서 한 남성이 담배에 불을 붙이자 다른 남성이 이를 제지합니다. 그러자 남성이 오토바이 주유구에 라이터를 갖다 대고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직원이 소화기로 급히 진화하며 큰 화재를 막았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 금메달을 차지한 미국 팀의 축하 파티. 한 남성이 병을 흔들며 환호합니다. 이 남성은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캐시 파텔 FBI 국장. FBI 책임자가 이탈리아까지 날아가 파티에 참석하는 게 맞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있는 아기 사자 한 마리를 경찰이 구조합니다. 아기 사자는 야생동물 사육업체가 운송하던 중 차량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제품들, 이제 로봇 시장까지 공략하고 있습니다. 러닝 같은 MZ세대 레저는 물론 어르신들의 일상을 돕는 입는 로봇을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떤 느낌일지 또 가격은 얼마인지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언덕을 오르던 60대 남성. 지친 듯 멈춰서더니 다리에 달린 버튼을 누르고 다시 걸어갑니다. 오늘 국내에 출시된 중국 기업의 외구리격 로봇입니다. 이렇게 가파른 경사의 오르막길도 평소 걷는 정도의 힘만 들이면 쉽게 뛰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AI가 사용자의 움직임을 분석해 보행에 필요한 힘을 보태면서 계단이나 오르막길에서 다리와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최대 30kg까지 덜어줍니다. AI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하산할 때는 다리를 자연스럽게 들어 올려서 사뿐하게 내려주는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령층은 물론 자전거와 등산을 즐기는 젊은 층까지 겨냥했습니다. 가격은 보급형 기준 149만 원, 200여 명이 사전 구매를 신청했습니다. YDG를 해보니까 다리 힘이 없으신 불편하신 부모님들을 위해 구매하신 고객들이 70% 이상이더라고요. 앞서 한국 기업도 지난해 입는 로봇을 출시했는데 보행 데이터를 분석해 걸음걸이 교정 기능까지 도와줍니다. 가격은 200만 원을 웃도는 수준. 중국산 로봇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네,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멋진 투혼을 보여준 우리 선수단, 조금 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관왕을 차지한 쇼트트랙의 김길리 선수, 람보르길리란 별명처럼 유명 스포츠카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김재혁 기자입니다. 밀라노의 영웅들이 메달을 목에 걸고 들어옵니다.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등 선수단 29명이 꽃다발과 환호 속에 금이 환영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당초 목표였던 금메달 3개를 달성했지만 종합순위 13위로 10위권 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절반의 성공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쇼트트랙의 대들보, 최민정에겐 마지막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정말 대기록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길리는 생애 첫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수확하며 유일한 이관왕으로 우뚝 섰습니다. 별명인 람보르길리는 국내외에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국제빙상연맹은 김길리가 이름값을 해냈다고 축하했고 온라인에서 김길리가 스포츠카로 변신하는 AI 영상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말도 안 나오게 기쁘고요. 그리고 제 이름이 이렇게, 제 별명이 이렇게까지 인연으로 닿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김길리는 오늘 스포츠카 업체가 제공한 SUV 의전 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내일 낮부터는 옷차림 조금 가볍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자릿수로 유지되고요. 평년 기온 크게 웃돌면서 봄 기운이 돌겠습니다. 아침까지는 곳곳이 영하권인데요. 서울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에 그칩니다. 낮이 되면 서울 15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 크게 오르고요. 광주는 16도로 더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남부에는 비나 눈이 오겠고 대설특보가 내려진 영남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최대 5cm가 내립니다. 습하고 무거운 눈이 시간당 1에서 3cm씩 내리니까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는 건조특보가 대부분 해제된 반면 수도권과 강원에는 남아있어서 불씨 관리에도 신경 써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